다음은 이어서 18페이지 그림 1-15에서 3당 이상에 대한 3당, 4당, 5당부터는 종류들이 너무 많고 이름들이 자주 접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2당의 이름에 대한 것만 몇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2당이라 해도 되고 2당의 그룹을 2당유라 합니다. 친전자체는 왼쪽에 적고 친액체는 오른쪽에 적는다 했지. 먼저 친전자체가 알파 포도당이고 친액체가 알파 포도당이면 이들이 탈수축합이라 그랬지. 물이 떨어져 나가면서 축합이 되는 것을 탈수축합. 두 개의 당이 중합체를 형성한 것을 2당이라 한다고 그랬어요. 이 2당의 이름을 말토우즈라 합니다. 말토우즈는 일본 애들이 번역을 할 때 얘는 보리가 싹이 틀 때 많이 형성되는 당이라 해서 우리가 맥주할 때 맥은 보리 맥자지 보리 싹아에 많이 존재하는 당이라 해서 맥아당이라 했습니다. 이 메가당이 엿을 만드는 당이라 해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엿당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 물질이 되게 됩니다. 알파 포도당이 알파 포도당과 무수결합 혹은 탈수축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2당 화합물 이름을 메가당이라 합니다. 얘는 베타갈락토우즈가 베타포도당과 탈수축합을 하게 되면 얘는 베타체가 참여하면 베타락토즈가 되고 알파체가 참여하면 알파락토즈가 됩니다. 우리는 베타락토즈만 기억하자. 베타락토즈는 젖에 많이 존재하는 당이라 해서 젖당, 젖은 한자를 쓰면 일본 애들은 유당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젖당이라 해도 되고 유당이라 해도 되고 세 번째 물질은 알파 포도당이 베타 과당과 탈수축합을 통해서 2당이 되게 되면 얘를 슈크로즈라 합니다. 이것을 설탕이라 합니다. 공무원에서는 요 세 가지만 외우더라도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설명을 위해서 참고로 네 번째 당을 소개하게 되면 얘는 알파 포도당과 탈수축합을 형성한 것입니다. 이 물질의 이름을 트레할로우즈라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얘도 알파 포도당이 결합한 것이고 얘도 알파 포도당이 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 포도당과 알파 포도당이 2당을 형성했다만 가지고는 이 물질과 이 물질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으로서 무수결합, 탈수축합
무수, 탈수 같은 말입니다. 무수결합을 형성을 할 때 참여하는 작용기가 얘는 1번 탄소의 OH가 반응에 참여를 하고 얘는 4번 탄소의 OH가 반응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글리코시드 결합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런 글자들은 공부한 적이 있으면 참고하면 되고 그게 아니면 그냥 공무원에서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단어니까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1번 탄소와 4번 탄소가 반응을 한다 해서 이 글리코시드 결합을 1번 탄소, 4번 탄소 글리코시드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또한 왼쪽에 있는 친전자체가 알파체라 해서 이름을 알파 1,4 글리코시드 결합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왼쪽에는 친전자체가 1번 탄소가 반응에 참여하고 친액체는 4번 탄소가 반응에 참여한다 해서 이때 친전자체에서 친액체로 항상 화살표가 갑니다. 그래서 1, 4라고 표시합니다. 그렇죠? 알파체가 1, 4 글리코시드 결합. 이제 요 글자 독해되겠지? 줄여서 이것을 1, 4 결합이라 합니다. 줄여서 얘를 1 알파 1, 4 결합이라 합니다. 혹은 교재에 나와 있듯이 여기는 요 표시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알파 1번, 4번 글리코시드 결합이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연습을 해보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물질은 베타 죗당은 왼쪽에 있는 것이 베타 갈락토오즈 1번 탄소, 오른쪽에 있는 것이 베타 포도당 4번 탄소. 얘는 왼쪽에 있는 것이 베타체니까 이 무수결합에 대한 이름은 얘는 1번 탄소, 얘는 4번 탄소. 그러면 결합 이름은 베타체가 반응에 참여했으니까 베타 1,4 글리코시드 결합이 됩니다. 베타 1,4 결합이라 하면 됩니다. 설탕의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것이 1번 탄소, 오른쪽에 있는 것이 2번 탄소인데 얘는 그냥 그런 같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뒤집어도 상관없습니다. 알파 포도당을 왼쪽에 둬도 되고 베타 과당을 왼쪽에 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친전자체가 얘가 친전자체로 작용할 수도 있고 얘가 친전자체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양쪽 방향으로 둡니다. 얘는 알파 1, 2 글리코시드 결합이 됩니다. 네 번째 물질의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것이 1번 탄소, 오른쪽에 있는 것도 1번 탄소. 그러면 얘는 1번 탄소가 1번 탄소와 반응하니까 이것도 화살표가 양쪽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 1, 1 글리코시드 결합이 됩니다. 그 이외의 다른 물질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나오지 않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게 되면 판서된 글자를 그냥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외우시면 되고 대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할까봐 내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메가당, 엿당은 말토즈라 하는 것이고 얘는 두 분자의 포도당이 1,4결합을 형성한 것이다. 젖당, 유당, 락토즈라고 하는 물질은 갈락토즈와 포도당이 2당을 형성한 것이다. 설탕은 1, 2 글리코시드 결합으로서 포도당과 과당이 2당을 형성한 것이 설탕이더라.
이것도 마찬가지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주제로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효소명은 국제효소학회에서 약속하기를 반응명 뒤에다가 음이 ASE, 당은 조금 전에 OSE였지 효소명은 ASE를 적어가지고 반응명을 지어주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ATP와 반응을 하게 되면 ATP가 가지고 있는 인산기 하나가 글루탐산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글루탐산이 인산기를 하나를 가지는 형태, 글루탐산 인산이 되게 되고 ATP는 아데노신, 트리, 3개 포스페이트 인산, 3개의 인산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는 뜻입니다. 인산기를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아데노신 2개, D, 포스페이트, ADP라고 하는 물질이 되게 됩니다. 글루탐산 인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암모니아와 반응을 하게 되면 이 인산과 암모니아 가스로 치환되게 됩니다. 이런 반응을 치환 반응이라 합니다. 그러면 글루탐산 인산이 인산과 암모니아가 치환되게 되면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되게 되고 인산이 떨어져 나가는데 얘는 무기인산이라 해서 무기인산은 PI라고 표기한다 그랬지. 여기에서 효소에 대한 반응은 항상 1효소 1반응식입니다. 즉 하나의 효소가 여러 반응을 동시에 촉매하면 전체 반응에 대한 알짜 반응식으로 표기합니다. 이때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수학에서는 이퀄인데 화학에서는 화살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이 서로 옮겨지게 되면 부호를 바꿔주면 된다 그랬지. 즉 두 식을 전체를 다 더한 것이 알짜 반응식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왼쪽 좌변으로 넘어가게 되면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꾸면 되니까 글루탐산 인산 마이너스 글루탐산 인산이니까 얘는 약분되게 되겠지. 지워지게 되겠지. 얘를 지우고 난 다음에 적어주게 되면 글루탐산이 ATP 암모니아와 반응을 해서 글루타민 ADP 무기인산이 되는 반응이 됩니다. 즉 이 두 반응을 하나의 효소가 모두 촉매합니다. 그래서 이 효소에 대한 반응식은 이렇게 이제 알짜 반응식을 적습니다. 대신 화학과에서는 이렇게 적지만 생물학과에서는 생화학에서는 이 알짜 반응식, 효소에 대한 알짜 반응식을 적을 때 효소는 제외해야 됩니다. 효소 성분은 제외한다. 효소에 대한 것은 챕터 2에서 할 것이니까 이전에 생물을 공부한 적이 없으면 조금만 참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해가 안 되면 뒤에서 챕터 2를 하면 또 이해가 될 것이니까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이들 물질들 중에 효소에 해당하는 것이 이 ATP가 효소에 해당합니다. 효소의 어느 성분이냐면 조효소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식에서는 효소에 대한 성분들은 제외해서 반응식을 적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서 반응식을 적으면 글루탐산이 암모니아와 반응을 해서 글루타민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완성된 반응식이 되게 됩니다. 얘를 조효소가 어떤 것이 관여했느냐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ATP가 들어가서 ADP와 무기인산이 된다. 주 반응식은 흰색이고 여기는 색깔이 있는 것은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흰색의 반응만 보면 두 물질이 하나의 물질로 합성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반응에 대한 반응명이 글루타민이 합성되는 반응이라 해서 글루타민 신테틱 리액션이 됩니다. 글루타민 합성 반응이 되게 됩니다. 효소명은 반응명 뒤에 음이 ASE를 붙이는 것이니까 글루타민 신테틱 리액션에서 음이 ASE를 붙이게 되면 효소명은 글루타민 신테타제라고 하는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신테타제, 합성효소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효소에 대한 이름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효소명을 만드는 규칙입니다. 참고해서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이것은 일반 생물학 교재 어디에서든 다 나오는 것이니까 내가 너무 깊이 지금 수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의 효소명은 최종적인 이름은 대부분이 두 단어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한 단어로 구성되는 효소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분자의 과산화수소가 두 분자의 물과 한 분자의 산소로 쪼개지는 반응, 이 반응에 대한 효소명은 정식 이름이 두 단어가 아니라 한 단어로 구성됩니다. 얘를 카탈레이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카탈라제. 그래서 카탈라제는 예외적으로 유일하게 정식 효소명이 한 단어로 구성되는 것이 카탈라제라고 하는 효소명입니다. 근데 효소명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두었는데 그 예외 규정이 가수분해 반응에 대한 가수분해 효소의 이름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예외 규정이 얘는 물질명, 조금 전에 결합명은 물질명을 대신할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물질명이나 결합명 뒤에 음이 ASE를 붙여가지고 가수분해 효소에 대한 이름을 명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하면 얘는 말토즈입니다. 말토즈가 물질명이지 이 말토즈에 OSE는 음입니다. 여기에 바로 음이를 ASE를 교체하게 되면 가수분해 효소에 대한 이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말타제란 개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원래 정식 이름은 뭐냐 그러면 말토즈 가수분해니까 하이드롤리시스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말토즈 하이드롤라제가 정식 이름인데 가수분해 요소는 이렇게 한 단어로 만들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둔 것입니다. 그래서 말타제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너무 쉽지, 그지? 얘는 락토즈니까 특히 베타락토즈니까 여기에 음이 ASE를 붙이게 되면 이것의 원래 음이 OSE는 떼버리고 이 음이로 교체하게 되면 베타락타제라고 하는 글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슈크로즈의 음이 OSE를 떼고 새로운 음이 ASE를 붙이게 되면 슈크라제라고 하는 가수분해 효소 이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2당을 가수분해하는 가수분해 효소는
말토우즈 가수분해 효소라 해도 되고 말타아제라 해도 되고, 락토우즈 가수분해 요소는 락타아제라 하면 되고, 슈크로우즈 가수분해 요소는 슈크라아제라 하면 되고, 트레할로우즈 가수분해 요소는 트레할라아제라 하면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물질명 대신에 결합명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말토우즈가 가지고 있는 결합명이 알파-1,4 글리코시드 결합이니까 얘는 알파-1,4 글리코시드 결합이다. 그럼 알파-1,4 글리코시드에 음이 ASE가 붙게 되면 얘는 알파-1,4 글리코시다제라는 글자가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말타아제는 알파-1,4 글리코시다제에 속합니다. 얘는 베타-1,4 글리코시드 결합이지. 에 음이 ASE가 붙으면 베타-1,4 잘못 적었다. 글리코시다제 라는 글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베타-락토우즈는 베타-1,4 글리코시다제에 속합니다. 얘는 더 안 해봐도 되겠지. 얘는 슈크라아제라는 글자가 보통 사용되는 것이니까 알파-1,2 글리코시다제라 해도 되는데 이 글자보다는 슈크라아제라고 하는 글자가 더 선호되니까 따로 안 적었습니다. 친전자체가 당이 참여하게 되면 결합명을 글리코시드라 한다 했습니다. 근데 이 당이 만약에 포도당이면 포도당 글리코시드를 줄여서 글루코즈 글리코시드라 해서 글루코시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당이 갈락토우즈가 되게 되면 갈락토우즈 글리코시드의 줄임말이 갈락토시드가 되게 됩니다. 갈락토시드 결합. 당이 만노우즈가 되게 되면 만노우즈 글리코시드, 만노시드란 글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갈락토우즈가 참여하는 글리코시드이니까 이때 이 글리코시드는 베타-1,4 갈락토시드가 되게 됩니다. 베타-1,4 갈락토시드 아제가 되니까 효소 이름은 베타-1,4 갈락토시다제가 됩니다. 보통은 줄여서 베타 갈락토시다제라 합니다. 베타 갈락토시다제 많이 들어본 이름이지. 락오페론 할 때 락지 유전자의 발현산물이 베타 갈락토시다제. 그래서 고등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면 베타 갈락토시다제를 젖당 가수분해 효소라고 배운 것입니다. 또 예를 들게 되면 여기는 이 글자는 어디에서 봤냐면 뒤에 아마도 다시 나올 것인데 폼페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 폼페병은 산성 알파-1,4 글루코시다제가 결핍이 된 질병이 폼페병이 되게 됩니다.
여기 글루코시다제,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되면 어떤 뜻인지 알겠지? 얘는 리소좀 효소이기 때문에 산성 조건에서 활성화되는 알파-1,4 글루코시드 결합을 가수분해하는 효소란 뜻입니다. 이 효소가 결핍이 되게 되면 폼폐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글리코시드란 단어가 나오거나 글루코시드란 단어가 나오거나 갈락토시드란 단어가 나오거나 만노시드란 단어가 나오거나 혹은 이들의 음이 ASE가 붙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이제 이해가 되겠지. 내가 화학적 설명은 해주는데 이 설명 자체는 시험과 전혀 무관한 것이니까 들어보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냥 듣고 이해가 안 되면 너무 어려우면 흘려들으면 됩니다. 알겠지? 여기에 이 선형 구조가 이와 같은 원형 구조가 될 때 얘는 알코올이라 한다 했지. 알코올이 얘는 알데히드라고 한다 그랬지. 알코올이 알데히드와 반응을 하거나 알코올이 케톤과 반응을 하게 되면 알코올과 알데히드에 대한 반응 산물을 헤미아세탈이라고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그러면 이 헤미아세탈이라고 하는 물질은 요 화살표가 양쪽 방향이지 요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수용에 가해서 얘가 얘로도 바뀝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헤미아세탈은 수용에 가해서 물 내에서 이 알데히드 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이 헤미아세탈이 알데히드가 되면 알데히드가 베네딕트 반응을 일으킵니다. 얘도 마찬가지. 얘는 여기에 있는 이 OH, 여기에 있는 이 OH가 여기에 있는 이 케톤과 반응을 해서 헤미아세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미아세탈 또한 마찬가지 이것과 왔다 갔다 합니다. 얘는 조금 전에 염기 조건에서 카르보닐이 알코올과 위치가 바뀔 수 있다 했습니다. 위치가 바뀌게 되면 이와 같은 알데히드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 알데히드는 베네딕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딕트 반응은 알데히드만 만들 수 있으면 베네딕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는 2당에서 여기는 이제 헤미아세탈이 여기가 헤미아세탈인데 헤미아세탈이 알코올과 한 번 더 반응을 또 했습니다. 이럴 때는 여기는 헤미아세탈이라 하지 않고 아세탈이라 합니다. 그래서 아세탈은 더 이상 알데히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헤미아세탈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알데히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얘가 알데히드로 바뀌면 이 알데히드는 베네딕트 반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는 헤미아세탈이 반응에 참여했으니까 더 이상 베네딕트 반응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근데 얘는 헤미아세탈이 있으니까 반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여기에 있는 헤미아세탈과 여기에 있는 과당은 헤미아세탈이 2번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의 1번 헤미아세탈과 과당의 2번 헤미아세탈이 둘 다 반응에 참여했으니까 더 이상 헤미아세탈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탕은 베네딕트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명은 했는데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니까 굳이 이것에 대해서 화학적으로 깊이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딱 외우면 됩니다. 2당 그러면 메가당, 엿당, 말토우즈, 그리고 젖당, 유당, 락토우즈, 그리고 설탕 요 세 개만 공문에서는 외우면 됩니다.
이 세 개에 대해서 베네딕트 반응이 일어나면 황적색이라 그랬죠. 황적색이라 해도 되고 황갈색이라 해도 되고 황적색이라 해도 되고 황갈색이라 해도 되고 베네딕트 반응에서 베네딕트 반응 일어난다 이퀄 황적색이 된다. 적당은 일어난다. 황적색이 된다. 설탕은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으면 청록색으로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돼요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설명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문제 풀 때 그냥 이렇게만 딱 외우면 됩니다. 베네딕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메가당, 젖당은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설탕은 베네딕트 반응이 일어날 수 없다만 외우면 됩니다. 조금 더 확장한다면 트레할로즈 또한 마찬가지 헤미아세탈과 헤미아세탈이 반응을 해버렸기 때문에 얘는 헤미아세탈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베네딕트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트레할로즈 자체는 문제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으니까 우리는 요 세 개의 2당에 대해서만 베네딕트 반응이 일어나는 것과 일어나지 않는 것 그대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알겠지? 다음 나중에 단백질과 핵산을 배울 때는 양쪽 말단에 대한 이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탄수화물에서는 양쪽 말단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공무원 시험 범위 바뀌니까 크게 이 이름에 대해서는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가볍게 넘기면 됩니다. 베네딕트 반응이 기준입니다. 당이 중합체를 만들 때 당이 계속 직렬로 배열이 된다 그랬지. 직렬로 배열되게 되면 여기는 헤미아세탈이고 여기는 알코올입니다. 그러면 이 헤미아세탈이 알코올과 반응하니까 여기는 아세탈이 되되 여기는 알코올이 남아있고 여기는 헤미아세탈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왼쪽은 알코올이 남아있고 오른쪽은 헤미아세탈이 남아있으면 베네딕트 반응에 의해서 헤미아세탈은 알데히드가 되니까 산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네딕트 반응은 베네딕트 용액 펠링 시약 자체가 약산화제이기 때문에 알코올은 산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베네딕트 반응에서 산화되지 못하고 이쪽은 베네딕트 반응에 의해서 산화가 될 수 있습니다. 베네딕트 반응에서 산화가 된다는 말은 얘가 환원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줄 때 이쪽을 환원말단이라 하고 여기를 비환원말단이라 한 것입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크게 의미 없는 단어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알파 포도당이 계속 직렬로 배열되게 되면 조금 전에 오른쪽은 환원말단이 되고 왼쪽은 비환원말단이 된다 그랬지. 그러면 이제 이 단어 어색하지 않겠지. 왜요? 할 필요 없겠지. 그지? 그냥 그런가 보다. 탄수화물은 왼쪽은 비환원말단, 오른쪽은 환원말단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현상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먹이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다 해서 저장 탄수화물이라 합니다. 저장 탄수화물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번 시간에 첫날 생물학의 이론에 대한 특징에 대한 걸 얘기를 해준 적이 있지. 생물학의 이론은 모델화하는 것이라 그랬지, 그지? 모든 생물체의 생명현상을 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보편적인 혹은 가장 단순한 체제에
혹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들을 모델화해서 이론으로 정립한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여기는 인지도가 높은 몇 가지를 저장 탄수화물에 대한 모델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있다가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모델을 식물의 저장 탄수화물과 동물의 저장 탄수화물을 예를 든 것입니다. 식물은 저장 탄수화물의 이름을 녹말 혹은 전분이라 합니다. 녹말은 다시 아밀로즈와 아밀로펙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저장 탄수화물은 글리코겐이라 합니다. 그 이외에도 예를 들게 되면 홍조류의 경우에 저장 탄수화물은 아가라 합니다. 홍조 녹말 혹은 한천이라 합니다. 갈조류의 경우에는 라미나린, 만니톨과 같은 물질들을 저장 탄수화물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저장 탄수화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의 저장 탄수화물을 모델로 설정을 한 것입니다. 아밀로즈는 알파-1,4 글리코시드 결합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밀로즈가 됩니다. 아밀로펙틴은 알파-1,4 글리코시드 결합에 알파-16 글리코시드 결합을 더 가지고 있는 것. 글리코시드 결합의 준말입니다. 알파-16 글리코시드 결합을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밀로펙틴이 되게 됩니다. 그 선형인 것은 아밀로즈. 선형에 여기 알파-16 글리코시드 결합이 더 더해지게 되면 이렇게 가지가 뻗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알파-16 글리코시드 결합을 흔히 가지라 합니다. 가지. 그러면 아밀로즈와 아밀로펙틴을 구분하게 되면 아밀로즈는 가지가 없다라고 하면 되고 아밀로펙틴은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글리코겐 또한 마찬가지 알파-1,4 글리코시드 결합에 알파-16 글리코시드 결합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가지가 있다가 되게 되겠지. 생물학은 가장 중요한 기본 문법이 이것과 저것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것은 물론 같은 것도 중요한데 무엇인가를 비교한다는 말은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겠지. 이것과 저것이 어떻게 다르다가 생물학의 가장 대표적인 주 문법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 이것과 이것을 비교하게 되면 서술에 대한 차이가 전혀 없지. 만약에 똑같은 것이면 다른 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없겠지, 그지? 근데 다른 개념을 사용을 했단 말은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한단 말은 이것과 이것이 무엇인가는 다르다가 성립이 되겠지. 그게 뭐냐 그러면 얘는 가지가 적다가 되게 되면 얘는 가지가 많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밀로펙틴과 글리코겐을 비교할 때 얘는 가지가 적다라고 표현하고 얘는 가지가 많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식물은 녹말을 저장할 때 엽록체에 저장을 합니다. 동물의 경우에는 글리코겐을 저장을 할 때 세포질에 저장을 하되, 이때 글리코겐을 저장하는 기관 이름이 간과 근육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식물에서는 문제가 나온다라면 어떤 세포 소기관에 저장하느냐를 물을 것입니다. 동물에서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어떤 기관에 저장을 하느냐를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글리코겐이 간과 근육에 저장이 된다. 식물은 광합성 조직에 저장이 되되 얘는 세포 소기관을 중심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엽록체에 녹말이 저장이 된다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아밀로즈와 아밀로펙틴, 글리코겐에 대한 차이가, 아밀로즈는 얘는 무식화해서 그림을 그릴 때 가지가 없으니까 이렇게 선형의 구조가 되게 됩니다. 아밀로펙틴의 경우에는 얘는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리코겐의 경우에는 얘는 가지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 포도당을 저장을 할 때 이 형태가 훨씬 더 집약적으로 많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얘는 간단한 무식적인 그림이지 실제 정밀화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지만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얘가 유치원 다닐 때 아빠하고 우리 딸하고 지는 머리를 이쁘게 곱슬머리 펌을 한 거지. 그래서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이게 아빠야, 이게 수경이야 라고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에 있는 이 수경이인데 야, 니는 머리카락이 있는데 왜 아빠는 대머리야? 이렇게 말하면 말하기 싫다이지, 그지? 이 그림을 보고 야, 아빠가 왜 이렇게 숏다리야? 그러면 난 니하고 말하기 싫다이지, 그지? 즉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게 사실화여야 되고 정밀화여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그림은 전부 이와 같은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를 묘사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아밀로즈의 경우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보다 더 사실적으로 표현한다라면 얘는 6번 탄소가 전부 같은 방향에 배열되기 때문에, 6번 탄소가 전부 같은 방향에 배열되기 때문에 이쪽이 부피가 큽니다. 이쪽보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꺾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형태가 실제는 이렇게 나선상으로 꺾여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아밀로즈가 되게 됩니다. 왜 이걸 설명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당 검출 반응에 사용하는 것은 베네딕트 반응이라 했습니다. 녹말 검출 반응에 사용하는 것이 요드 반응인데, 요드 반응의 원리는 이 나선의 꼬임에 삽입되는 것이 요드입니다. 그래서 녹말에 여기 요드가 아이오다이드, 요드가 삽입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이제 발색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아밀로펙틴이 되게 되면 가지가 형성되는 부분은 이와 같은 나선이 형성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선 꼬임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분자량에 대해서 요드가 가장 많이 삽입될 수 있는 것이 아밀로즈이고, 요드가 가장 적게 삽입되는 것이 글리코겐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에 대한 것은 잊어버리더라도 결과만 외워두면 됩니다. 요드 반응이
녹말 검출 반응이고, 요드 반응에 대한 강도가 아밀로즈가 가장 강하게 반응을 하고 글리코겐은 약하게 반응한다는 것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다시 조금 전에 당 검출 반응은 베네딕트 반응이라고 그랬지, 녹말 탄수화물 검출 반응은 요드 반응인데, 요드 반응이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밀로즈이고 글리코겐은 아밀로즈보다는 약하더라. 이건 구조적인 분자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이렇더라. 베네딕트 반응은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황적색, 황갈색이 되면, 요드 반응은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보라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반응이 강하니까 짙은 보라색이 되는데, 얘는 연한 푸른색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라색이 옅어지게 되면 푸른색이 되는 것이지. 다음, 생물의 구조를 담당한다 해서 구조탄수화물이라 합니다. 구조탄수화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모델만 몇 가지를 적으면, 식물의 세포벽은 주성분이 셀룰로즈입니다. 물론 셀룰로즈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헤미셀룰로즈라고 하는 물질도 있고 팩틴이라고 하는 물질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된 모델을, 셀룰로즈를 주된 모델로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의 세포벽은 셀룰로즈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 영어를 그대로 한글 음을 빌어가지고 적었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계속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곰팡이, 다른 말로 균류라 합니다. 균류의 세포벽과 동물에서는 절지동물의 곤충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왜 골격이 딱딱하니까 얘는 왜 골격이라 했고, 선형동물, 회충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얘는 얇기 때문에 외피라 했습니다. 곰팡이의 세포벽, 절지동물의 외골격, 선형동물의 외피는 키틴이라고 하는 물질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혹은 키틴질이라 해도 됩니다. 단어를 중심으로 외워야 됩니다. 세균의 세포벽은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물질이 기본 물질입니다. 고세균의 세포벽은 고세균이라 해도 되고 원시세균이라 해도 되고 시원세균이라 해도 됩니다. 고세균의 세포벽은 가짜 펩티도글리칸, 유사 펩티도글리칸, 비전공자들이 이런 개념들을 많이 어려워합니다. 얘와 얘를 구분을 못합니다. 얘는 6글자이고 얘는 8글자가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얘는 3글자이고 얘는 5글자입니다. 강치욱과 강치욱 가족은 다른 단어지, 그지? 요 정도는 구분할 수 있겠지. 마찬가지 펩티도글리칸과
유사 펩티도 글리칸은 다른 단어입니다. 알겠지? 유사 펩티도 글리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사 뮤레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사 뮤레인이라 해도 되고 유사 펩티도 글리칸이라 해도 되고. 자, 1차적으로 공문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단어만 외우면 됩니다. 식물의 세포벽, 셀룰로즈, 곰팡이 세포벽 혹은 절지동물 곤충의 외골격, 키틴, 세균의 세포벽, 펩티도글리칸, 고세균의 세포벽, 유사 펩티도글리칸 혹은 유사 뮤레인 외울 수 있겠지. 이 단어를 중심으로 일단은 1차적으로 외웁니다. 다음, 조금 이제 문제가 확장이 되게 되면 조금 전에 아밀로즈와 아밀로펙틴, 글리코겐은 알파 포도당의 중합체입니다. 셀룰로즈는 헤미셀룰로즈와 펙틴은 아닙니다. 헤미셀룰로즈, 펙틴은 그러면 안 돼. 셀룰로즈만. 셀룰로즈는 베타 포도당의 중합체입니다. 이들은 기본 결합이 알파 1사 글리코시드 결합입니다. 얘는 베타 1사 글리코시드 결합입니다. 외울 수 있겠지? 얘는 알파 포도당의 중합체이다. 셀룰로즈는 헤미셀룰로즈와 펙틴은 또 다르다. 셀룰로즈는 베타 포도당의 중합체이다. 이들은 알파 1사 결합이 주결합이고 아밀로펙틴과 글리코겐은 더해서 알파 16 결합이 있다. 얘는 베타 1사 결합만으로 구성이 되게 된다. 그래서 셀룰로즈는 가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가수분해 효소에 대한 이름을 지을 때 아밀로즈를 가수분해하는 것이니까 가수분해 요소는 아밀라제를 하면 되겠지. 아밀로즈 음이 OSE 떼고 새로운 음이 ASE 붙이면 아밀라제. 이것이 아밀로즈 가수분해 효소가 되게 됩니다. 글리코겐 가수분해 요소는 글리코게나제를 하면 됩니다. 아밀로펙틴 가수분해 요소는 아밀로펙티나제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필요한 것은 이 단어만 외우시더라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셀룰로즈를 가수분해하는 것이면 얘는 셀룰라제를 하면 되겠지. 셀룰라제, 셀룰로즈. 셀룰로즈를 일본말로 섬유소라 합니다. 그러면 셀룰라제는 일본말로 섬유소 분해효소, 가수분해효소라 번역합니다. 다음, 이것도 우리는 결과만 외우면 됩니다. 이제 이와 같은 그림이 주어졌을 때 알파체와 베타체를 구분하는 것은 여기를 잘라버리면 됩니다. 잘라버리고 H 맞은편에 OH를 적어 놓으면 됩니다. 여기가 1번 탄소니까 1번 탄소 OH가 6번 탄소와 반대 방향에 있으니까 알파체가 되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여기를 잘라버리면 됩니다. H 맞은편에 OH를 적으면 됩니다. 여기를 잘라버리게 되면 H 맞은편에 OH를 적으면 됩니다. 이때는 1번 탄소의 OH가 6번 탄소와 같은 방향에 있으니까 베타체가 되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겠지? 다음, 아밀로즈는 6번 탄소가 그래서 같은 방향에 배열되어 있으니까 얘는 나선상으로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셀룰로즈는 6번 탄소가 지그재그로 배열되어 있으니까
여기 이 부위의 부피와 이 부위의 부피가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2당에 대한 진행은 180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밀로이즈는 이렇게 나선상으로 꼬이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셀룰로즈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셀룰로즈는 셀룰로즈 다발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나선을 형성하지 않으므로 여기에는 요오드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당은 OH를 매우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들 OH가 부분전하를 형성을 해. 그래서 이 부분전하 간에 너무나 많은 수소결합이 형성이 되니까 이 전체가 하나의 분자처럼 단단하게 결합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셀룰로즈 섬유가 굉장히 질긴 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요오드 반응을 일으키지만 그래서 셀룰로즈는 요오드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셀룰로즈는 요오드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요오드 반응을 통해서 검출되지 않는다를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얘는 이름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여기가 OH이고 여기가 OH이고 여기에 이 부분이 없으면 그러면 원래는 여기가 OH가 있어야 되는데 이 OH가 NH2로 바뀐 것입니다. 이 작용기를 아미노기라 하고 아미노기를 가지는 물질을 아민이라 한다 했지. 그래서 이 물질을 위아래니까 베타 포도당인데 베타 포도당이 아민으로 바뀌었다 해서 얘를 글루코즈 아민, 글루코사민이라 합니다. 이 글루코사민에 NH2에 얘는 아세트산이 와서 아미드를 형성한 것입니다. 펩티드를 형성한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게 되면 아세트산인데 또 미국 놈들은 이렇게 글자를 적지 않고 아세트산에서 어미를 떼고 연결어 이를 적어가지고 아세틸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 아세틸이 질소 N에 가서 결합을 했다 해서 이 물질 이름을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라 합니다. 설명은 못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글자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PT는 N-아세틸 글루코사민의 중합체입니다.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란 글자만 외우시면 됩니다. N-아세틸 글루코사민.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베타 1사결합입니다. 베타 1사결합이라는 것만 외워두면 됩니다.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단어와 유사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세포벽 파트에 다시 나오니까 그때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공무원 문제에서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하니까 세균의 세포벽은 펩티도글리칸으로 구성이 된다만 일단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은 설명을 다 했습니다. 1차적인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책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쉽게 찾아보기가 힘드니까 참고할 수 있도록 많은 그림들을 되도록이면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은 절대 파고들면 안 됩니다. 알겠지? 얘네들은 참고용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잘 외워지지 않는다는 분들만 한 번씩 봐두면 되고 그래서 설명을 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제가 탄사하는 것을 중심으로 외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지? 좀 끊었다 가죠.